안녕하세요. 건축사업본부 건축사업 1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홍민성 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업 2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학기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건축사업본부는 이제 주택사업본부, 롯데캐슬 이외의 아파트 롯데캐슬 이외의 나머지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룹 공사로 대표적으로 이제 월드타워나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리조트, 호텔 등등 그런 거 하고 외주로는 또 이제 오피스텔이나 또는 복합시설 또는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여러 가지 외주 사업들을 그렇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상품들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처음에 이제 사업성 검토를 먼저 시작하고 그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심의를 마친 뒤 이제 수주가 최종되는 거죠. 그렇죠. 수주되고 나면 이제 관리하는 현장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정산까지 네, 이 업무가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입사 준비할 때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고요. 다음으로는 교내 취업진로센터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네, 자소서 쓰는 고충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것도 논의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자소서가 그래도 비교적 나은 자소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사원님은 어떻게 많이 준비하셨죠? 저는 이제 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내 이제 취업센터도 이용했지만 이제 9개월간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해외 영어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중에는 거의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던 게 나중에는 뭐 9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취업 기업도 다니면서 좀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 기업별로 진행하는 취업 설명 음. 그거는 재밌게 참석했던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 파악하기도 쉬웠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재밌고 제가 실질적으로 궁금했던 것들도 질문할 수 있고 질의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글을 보고 인사 담당자가 얘는 자소서 정도 뽑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저는 좀 벅차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 정도 경험과 직무면 우리 회사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험에 좀 집중했고 저의 전공이 뭔지에도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읽는 사람이 되게 쉽게 내려갈 수 있게 구조화가 잘 짜여져 있는 자소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소서를 읽다 보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뭘 말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게 구조화가 딱 되어 있는 자소서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길지 않더라도 짧더라도 딱딱 정리되어 있는 자소서를 좀 요점을 맞춰서 썼던 것 같습니다. 저랑 조금 다른데 네. 어쨌든 뭐 네. 다 상황마다 네네. 뭐 틀린 어쨌든 인사 담당자가 읽기에는 둘 다 부담스럽지 않았으니까 그쵸. 저희가 자소서 정도는 뽑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롯데공사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시공사에서 있었는데 왜 이직을 하려느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량적인 이유에서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것과 플러스 감정적으로 롯데건설이 좋다라는 이유를 같이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다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힘들었던 과정들이 막 생각나면서 울컥했었던 그 면접 때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면접관님께서 좀 얘가 진짜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진정성을 읽은 게 제 눈에도 보여가지고 면접 끝나면서 되게 뿌듯하게 잘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사원님은 어떠셨어요? 눈물의 힘이네요. 저는 기억에 남는 질문.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공이 이제 법학인데 네, 맞아요. 법무팀을 지원 안 하고 음. 건축사업 영업으로 그쵸, 지원을 네. 했냐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 많이 모른다.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공부는 했지만 법무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법을 막 열심히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성격상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이렇게 영업적인 걸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건축 영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법학을 전공한 게 오히려 건축 영업에 있어서 사업 관련하다 보면 더 많이 찾잖아요. 맞아요.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하게 질문하신 게 저는 건축공학을 나왔는데 왜 현장에 시공을 가지 않고 영업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현장을 가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었는데 그런 질문이 좀 기억이 나요.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저희 이제 면접장 들어가서의 팁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롯데가 면접이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역량 면접 있고 그리고 토론 면접 있고 영어 면접 있고 임원분들 면접 마지막에 있고 네, 저는 첫 번째 역량 면접 봤었는데 역량 면접이 40분 정도 돼요. 질문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가끔 이제 거짓말을 한다거나 과장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분이라는 면접 기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들통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주의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40분이 되게 빨리 갔어요. 재밌게 대화를 해서. 근데 이게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했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한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거짓말이나 지나친 과장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팁 있나요? 저는 이제 남았던 게 이제 토론 면접이었는데요. 근데 토론 면접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사회자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더 좋긴 한데 그 토론 면접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추천해드리고 싶은 팁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서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러한 주제로 말씀하신 거죠? 한 번 더 요약을 해주면 정리해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나 같이 토론하는 사람 입장이나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듣고 이해했구나라는 걸 알고선 제 얘기를 하는 게 제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제 자세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에 입사해서 회의할 때 나오는 태도니까 그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건축 영업이라는 딱 직무만을 봤을 때는 밖에서 많이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무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실제 진짜 취준생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사원님은 법대 출신이시니까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근감이 있으신데 저는 진짜 공돌이로서 들어올 때 법 용어나 부동산 용어들이 너무 헷갈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들어오시기 전에 만약 정말 건축 영업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법에 대한 용어나 부동산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는 갖춰져야지 나중에 계약서를 볼 때도 헷갈리지 않고 법을 찾아볼 때도 이렇구나라는 걸 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이제 법학 전문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쵸. 용어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네. 법을 많이 찾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업을 검토하다 보면 법을 또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럴 때 있어서는 솔직히 조금 친근했던 거기까지 네. 친근하기까지만 그렇게 했고 저는 오히려 돌아간다면은 부동산 공법 같은 걸 좀 공부를 그쵸. 해봐야 될 것 맞아. 같아요. 이게 일단 도시계획법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쵸. 제가 학교에서 배운 법은 그런 법들은 아니었어서 좀 그런 걸 미리 공부하고 왔더라면 좀 더 친숙하게 사업 구도를 이해하고 맞아요. 뭐 스스로도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용어나 그리고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들이 같이 좀 혼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아울러서 네.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빨리 익숙해질 수 있다, 적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배워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가능하긴 한데 조금 고생할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먼저 처음에 입사를 하시고 나면 간단하게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그런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이해부터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이제 사업성 검토라는 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 수지도 되게 중요한 사업 수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항목이죠. 네. 거기서 이제 분양가 적정성이나 또는 이제 지출될 항목들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저희의 어떤
중요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쵸. 사업 수익성이 어떤지 그쵸.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할 일은 막 저희가 모든 일을 하지는 않고 네. 기본적으로 분양 관련해서 이제 시세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특별히 지출할 항목이 더 있는지 찾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런 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마다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는 나가고 어디서는 안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다 달라서 저희가 이제 그 적정성들 하나씩 판단해 나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위에서 다 이끌어 주시니까 맞아요. 저희는 편하게. 따라가면서 배우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죠. 영업직이라고 처음 지원을 할 때 제가 이제 미생을 보고 미생. 영업하는 게 머리에 그쵸.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거 건설사에서 영업을 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우려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사실 전혀 다르더라고요. 음. 이제 드라마와 다르게 저희는 이제 업무 시간에 발주처나 미팅을 해가지고 네.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일과 시간 이후에는 간혹 가다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식사 증권사나 뭐 유관부서 사람들 만나는데 식사 정도만 하고 각자 할 얘기하고 개인들끼리 대인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트워크 관리 정도만 되는 거지 미생처럼 그런 건 아니어서 사실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지금도 부담 없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술을 하기 때문에 드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건설사 영업직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 와보니까 어떤 그런 강요나 두려움도 전혀 없을 만큼 이렇게 영업직이라는 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하고 싶으세요. 롯데건설 다니면서 느끼시는 본인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있다가 롯데건설을 오니까 느껴진 장점은 일단 저희 회사가 신용도도 되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 파워도 되게 굉장히 좋고 상당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얻고선 건축 영업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다른 관계사들이랑 만났을 때 어떤 수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쪽 분들이 생각하는 롯데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자부심이 되더라고요 회사에. 아,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게 영업으로서는 되게 큰 저 장점이 수주하는데 좀 용이해지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느끼시나요? 저는 사업 외적으로 네. 제 스스로 느끼는 장점은 임직원 카드를 그래도 최고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보이는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롯데시네마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 할인돼요. 다 롯데예요, 다 롯데. 그 장점이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가실 때 그쵸. 카드 이렇게 딱 드리면 그래도 좋아하시죠. 그렇죠. 수많은 친구들이 그 카드를 되게 부러워한다는 소문이 있긴 하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더 좋겠는데 할인을 많이 받으니까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한테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략을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혼자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어떤 산업군이 있고 그 산업군에 어떤 최고를 달리고 있는 회사들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지인을 통해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자기만의 전략이 꼭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분야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을 만나보시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를 만나라.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이미 노력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머리 식히실 겸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건축 영업이나 주택 영업 관련해서 어떤 요새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이슈가 되는 건 무엇이고 등등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에 관심이고 그렇죠. 면접 볼 때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의 끈을 놓지 마라. 네, 맞습니다. 취업생생 여러분 파이팅!